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밴 윙클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산속에서 우연히 낯선 노인을 만나 따라간 립 밴 윙클은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공놀이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묘한 분위기에 휩싸인 그는 그만 술에 취해 잠들고 이튿날 잠에서 깨어 마을로 돌아오지만 마을은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후였다. 립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 전에 자주 드나들던 마을의 여인숙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문 위에 씌어진 글자가 보였다. 조나단 두리틀의 유니온 호텔? 전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조용한 네덜란드식 여인숙을 그늘로 덮어주고는 했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칠을 하지 않은 높직한 장대 하나가 들어섰고 꼭대기에는 빨간 모자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로 깃발이 나부꼈다. 별과 줄이 묘하게 조합된 깃발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간판에 있는 조지 왕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아래에서 얼마나 자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파이프 담배를 피웠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초상화마저 묘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붉은 상의가 푸른색과 황갈색의 옷으로 바뀌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큰 글자로 워싱턴 장군이라고 씌어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나 립이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담을 하는 대신 긴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던 니콜라스 베더, 낡은 신문에 나온 기사를 천천히 읽어주던 교장 선생님 벤 분멜은 어디에 갔단 말인가? 그 사람들 대신 까다롭게 생긴 깡마른 친구 하나가 주머니에 선전 전단을 가득 넣은 채 정열적인 어조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여러분! 시민의 권리를 찾읍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합시다! 그들은 의회 의원이 어떻고 벙커스 힐에서의 전투가 어떻고 76년도의 영웅들이 어떻고 하면서 짓거려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리둥절해 있는 벤 윙클에게 이런 말들은 모두 다른 나라 말같이 들렸다. 기다란 은백색의 턱수염을 늘어뜨리고 녹슨 엽총을 맨 남루한 차림새의 립이 나타나자 여관 앞에 모인 정치가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립을 살폈다.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를 옆으로 잡아 끌면서 물었다. 당신은 어느 편에 투표할 겁니까? 예? 당신은 연방당원이요? 아니면 민주당원이요? 립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유식한 척을 잘하는 거만한 노신사 하나가 군중 사이를 뚫고 벤 윙클의 앞으로 다가와 우뚝 섰다. 노신사는 마치 날카로운 눈초리로 립의 영혼까지 꿰뚫어보기라도 할 듯한 자세를 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총을 어깨에 메고 선거장에 왔소? 마을에서 폭동이라도 일으킬 셈이요? 여러분, 저는 이 고장 출신으로 겁이 많고 온순한 사람입니다. 국왕폐하께 충성하는 백성일 따름입니다. 국왕폐하께 축복이 있을지어다. 왕당파다! 조용! 노신사가 어렵사리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고장에 왔소?
누구를 찾아온 것이오? 저는 아무도 해칠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이곳 여인숙 주변에 모이던 동네 사람 몇몇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요? 이름을 대보시오. 니콜라스 베더 씨는 어디 계십니까? 니콜라스 베더 씨를 찾는다고? 돌아가신 지 18년이나 돼요. 그럼 브롬더처 씨는 어디 계십니까? 더처 씨는 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들어갔어요. 스토니 포인트를 공격할 때 전사했다는 말도 있고, 안토니 노우즈 언덕 기슭에서 폭풍우를 만나 익사했다는 말도 있어. 그럼 벤 분멜 교장 선생님은 어디 계시죠? 그분도 역시 전쟁에 참가했어. 굉장한 장군이셨다가 지금은 의회 의원이시오.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흘렀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니. 전쟁은 무엇이고 의회는 무엇이며 스토니 포인트는 다 무엇인가. 그는 친구의 소식을 더 물을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들 가운데 립벤 윙크를 아는 분은 안 계십니까? 립벤 윙클! 알라마다 저기 립벤이 그리 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지 않소? 립이 바라보니 자기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압니까? 지난 밤만 해도 저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놈들이 제 총을 바꿔놓았고 모든 게 바뀌고 말았어요. 제 이름이 뭔지, 제가 누구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군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 있는 눈짓을 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자기네 이마를 치기 시작했다. 총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늙은이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텐데. 그때였다. 이 위급한 순간에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 하나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은백색 수염의 노인을 살짝 훔쳐보았다. 여인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아기를 두 팔에 안고 있었다. 네, 울지 마. 조용히 해. 할아버지가 널 해칠 것 같니? 어린아이의 이름과 애 엄마의 태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어조, 이 모든 것들이 립의 마음속에 일련의 기억을 일깨웠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인? 제 이름은 주디스 가디니어예요. 그러면 부친의 함자는 어떻게 되시죠? 가엾은 분이셨던 아버지는 립벤 윙클이라는 함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총을 메고 집을 나가신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는데 그 후로는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때 저는 아주 조그만 아이였어요. 립에게는 이제 딱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어머니는 그 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어요. 뉴잉글랜드 행상인에게 화를 내다가 혈관이 파열됐어요. 이 말을 듣자 립은 어쩐지 위안을 얻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과 손자를 두 팔로 껴안았다. 내가 네 아버지란다. 한때는 젊은 립벨 윙클이었는데 이제는 늙은 립벨 윙클이 되고 말았단다. 여기 누구 불쌍한 립벨 윙클을 아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때 한 노파가 군중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틀림없어요. 립벤 윙클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시 오셔서 반갑군요. 옛 이웃 양반. 아니,
20년 동안이나 도대체 어디에 가 계셨어요? 리베의 이야기는 금세 끝났다. 20여 년의 세월이라지만 그에게는 겨우 하룻밤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피터 밴더덩크 노인의 말을 들어본 후 결정합시다. 마침 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밴더덩크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이 지방과 관계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관습에 정통해 있는 사람이었다. 오, 저는 리비안인가? 노인은 리베이를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다. 이 얘기는 향토 사학자이신 우리 가문의 손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길세. 개츠길 산맥에는 옛날부터 기묘한 자들이 나타났다네. 아울러 허드슨 강과 이 지방을 처음 발견한 핸드릭 허디슨이 자신이 타고 왔던 탐험호의 선원들과 함께 20년마다 한 번씩 이곳에 나타나 순시를 한다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강과 도시에 대해 보호자 역할을 한다네. 나의 선친도 전에 허드슨 일행이 네덜란드식 옷을 입고 산속 공터에서 나인 빈준 놀이를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셨네. 또한 나도 어느 여름날 그들이 공을 굴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어. 이제부턴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어요. 그녀의 남편은 옛날 리베 등에 올라타고는 했던 개구쟁이 가운데 하나였다. 나무에 기대 서 있던 립을 꼭 빼닮은 아들은 남의 집에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일 말고 다른 사람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애비와 똑같은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 립은 전처럼 어슬렁거리는 생활로 되돌아갔다. 옛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모두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 늙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고 곧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집에서 할 일도 없고 게으름을 피워도 나무랄 사람이 없는 행복한 나이가 되자 그는 다시 여인숙 벤치에 앉아서 마을의 원로이자 독립전쟁 전에 산 역사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그가 잠자고 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사실 립은 정치가가 아니기에 국가와 제국의 변화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진 않았다. 난 이제 마누라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이제 그는 아내의 폭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 어쩌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라도 하면 그는 머리를 가로젓고 어깨를 으쓱 올린 다음 허공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아마도 이러한 몸짓은 운명에 대한 체념의 표시로도 읽힐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을 한번 찾다 하면 온 산이 우릉쾅쾅 울리면서 벼락이 치는데 말이야. 그는 두리틀시의 호텔을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잠에서 깨어보니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게야. 마침내 립의 이야기는 하나로 굳어져서 이 고장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이야기를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는 거짓말 같아요. 맞아. 머리가 이상해진 게 분명해. 그러나 나이가 많은 네덜란드계 주민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신뢰하고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름날 오후 캐치킬 산맥 근방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핸드릭 허드선과 그의 선원들이 모여서 나인핀즈 놀이를 하는 모양이구만. 그리고 이 일대에서 마누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남편들은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진노를 떼면 립벤 윙클처럼 괴로운 생각을 잊게 하는 술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벤 윙클 3부를 들으셨습니다. 식민지 시절과 독립전쟁의 과도기를 배경으로 미국의 한 동부지역 마을에서 일어난 재미있고 기괴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 립벤 윙클.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서울대 영문과 안지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윙클은 마을이 상징하는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20년 동안 잠든 후 문명 세계로 돌아오는 사회적 책임감을 도피하는 원형적인 미국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윙클은 사회에 무관심하며 시대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인 미국 독립전쟁 시에 잠이나 실컷 자다가 온 어쩌면 새로운 공화국의 적대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대 유럽인들은 윙클을 미국의 상징으로 보며 유럽인들이 보는 미국인의 원형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성까지는 호감이 가며 본질적으로는 미성숙하고 순진하고 경솔한 면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명과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경쟁심도 없고 게으른 하지만 마음씨만 좋은 윙클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에서 데임 윙클, 즉 윙클 부인은 남편을 귀찮게 하고 구속하는 잔소리꾼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여인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윙클의 아내의 포갑이 영국 식민지의 tyranny, 즉 포갑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윙클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아내의 포갑으로부터의 탈출이었고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는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독립전쟁 후 윙클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부인이 없어져서 행복했을 따름이지 정치적인 사회적 문제의 변화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행복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죠. 어빙은 이런 점에서 미국이란 신생 국가에 대한 회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이향숙, 장광, 김무규, 이의선, 이서윤, 김호정, 박웅선, 이영아, 이주희,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화,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벤 윙클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